박원순 아내가 울어 눈이 퉁퉁 부었네요. 며느리의 교수에게도 협박. 가족 겁박 참을 수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박원순 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 제기에 대한 장문의 글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라고 시작한다. 전날 세브란스 병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 공론화 제하의 월간지 기사로 다시 촉발된 병역 기피 의혹 논란으로 박 시장 가족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직감케 하는 글이다. 아내가 운 것은 아들이 성경 시편 27편 전문을 엄마에게 보내온 뒤였다고 한다. 성경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문구다. 박 시장은 아내가 오후 내내 울었다고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너무 울어 머리가 아프답니다 라고 썼다. 주신씨 신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심지어 외국에서 유학 중인 며느리의 학교까지 알아내 그 지도 교수에게까지 온갖 협박의 메일을 보내. 이 씨발놈들 진짜. 이 메일 보낸 새끼들 이거 진짜 감옥 보내야 돼 이거. 이 새끼들 진짜 감옥에 보내야 돼 이거. 저기 누가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돈 주고 샀다고 거짓말하면서 노벨 평화위원회에다 지랄 연방을 했던 거 아니야? 박 시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서울시청 앞과 서울시장 관사 앞을 넘어 외국에 가 있는 아들 며느리의 교수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이 무지막지한 폭력과 선동 위협 앞에서 저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희가 궁금합니다 라며 서울시장이란 이유 때문에 왜 아내와 아들 가족이 가혹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족에게까지 가해지는 폭력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원순 죽이기를 넘어 우리 가족을 겁박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 검증이냐?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박 시장은 이어진 글에서 주신씨가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제대한 점을 강조하며 아들의 병역 시비는 대한민국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병무청,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6번의 판단이 있었다고 썼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왜 주신씨의 재신검에 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억울했지만 공인이기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과 아들과 아내의 설득이 있어 수용했다며 학부모 모임에 한번 참석하지 못한 부족하고 못난 아비를 위해 용기 있게 지난 2012년 재검에 응해준 아들에게 지금도 고맙고 미안하기만 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13년 재검에 대해서도 부당한 요구였다고 못 박았다. 의혹 제기자들은 또 한 번 검사 요구를 일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한 가족의 가장으로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서울시장 아들로 살아갈 날보다 박주신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혹 제기자들을 거짓 선동자라고 규정하고 그들에게 2번의 관용을 베푼 점을 상기시킨 뒤 근거 없는 음해와 맹목적인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명백하게 틀린 주장에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추석에도 먼 타국에서 성경을 의지해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을 견디고 있는 아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어떤 새끼들이냐 이거? 어떤 개새끼들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이거 메일 보낸 새끼를 나는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공개 지명수배해야 된다고 봐. 이 메일 보낸 새끼들의 가족한테까지 우리가 한번 메일 보내볼까? 미친 것들 아니야 이것들이. 이거 메일 보낸 새끼를 이거 공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돼 이런 것들 아주. 이 다 찾아야 돼 이것들.
메일 보낸 놈이 누군지 나왔어요? 어? 이거 메일 보낸 놈이 누군지 나왔어? 아니,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나는 이거 용서가 안 돼. 노무현 대통령 딸한테 온갖 놈이 씌워갖고 집행유예 때리면서 개질했던 거나 뭐가 달라? 김대중 대통령이 돈 주고 평화상 샀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벨상 안 준대잖아. 이것들이 진짜 해도 지랄이네. 너무하네, 너무해. 나는요, 인간적으로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새끼들 누군지 찾아내서 나는 이거 공개 지명수배해야 된다고 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거야. 요거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거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 놈들을 찾아내야 돼. 이 쳐죽일 놈 새끼들 아니야, 이거 진짜. 나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찬성했다는 거짓말한 권사들, 장로들, 난 그 사람들도 다 고발해야 된다고, 고소해야 된다고. 교회 권사 장로라는 것들이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했다고. 언제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했어? 10계명에 보면 나와 있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병역을 면한 것도 아니고 공익근무로 병역을 필했어. 그것도 맨 처음에 이렇게 심한 디스크면 걸어다닐 수도 없다. 지들이 인정할 만큼 그만큼 심각해도 공익근무를 마쳤다고. 그런데 이제 그 MRI를 검사해야 된다 해서 MRI 찍어서 보여줬잖아, 공개적으로. 왜 또 지랄이야, 이 미친 것들이. 나는 전국의 공익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새끼들 고소해야 된다고 봐. 공익이 미필이냐? 너 이 새끼들은 국적 포기로 병역도 안 한 놈들이 16,000명이라며. 이 쌍놈 새끼들아.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5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5년 동안 국적을 다른 나라로 선택해서 병역을 피한 새끼들이 16,000명이래. 그런 새끼들 좀 찾아내. 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허리 상태로도 안 빼고 공익근무한 박주신 괴롭히지 말고. 이것들이 진짜. 여러분, 널리 알려주세요. 이런 짓거리 했다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논의 하자 누구야? 그럼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고소해봐봐. 병무청장 고소하고 세브란스 병원 원장 고소하고 대한영상학회 학회장을 고소해봐. 이런 이 쳐죽일 놈들, 이 찢어죽일 놈들이 이거. 쌍놈 새끼들 아니야 진짜. 그리고 검찰, 법원 다 고소해. 6번이나 박주신이 맞다라고 공공기관에서 확인했잖아. 이것들이 해도 너무해. 국민이 아주 등신으로 보이지. 여기 국민들이 나서가지고요, 이런 새끼들은 아주 씨를 말려야 돼, 씨를. 검찰, 법원, 병무청, 대한영상학회, 세브란스 병원 6번이나 박주신이 병역을 필했다. 그 MRI가 박주신께 맞다. 공공기관에서 6번을 확인한 거야. 그런데 뭘 또 하라고 지랄들이야, 이것들이. 왜 공익에 씨를 말려? 국적 포기한 새끼들 씨를 말려야지.
국적 포기해서 군대 안 간 새끼들 씨를 말려야지. 공익이 무슨 죄란데 공익의 씨를 말려.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진짜. 진짜 지랄 연병이네 이거 진짜. 어? 황교안 총리나 피부병 있었는지 검사해봐봐. 아니 진짜 말이에요. 박주신은 MRI 한 번 찍었지, 병무청 가서 CT에 다시 찍어서 확인했지, 그래도 지랄해갖고 공개 재신검해갖고 세브란스 병원 가서 또 찍었지. 그래서 공공기관 6개에서 박주신의 MRI 맞다라고 인정했지. 황교안이는 왜 비필인데? 피부과 치료받았다는 어떤 흔적도 증거도 없어. 어? 지금 황교안이 같은 게 총리하는 나라에서 엄연히 병역을 필요한 박주신한테, 여러분 이 의혹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된지 알죠? MRI가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랬어 어떤 여자가. 그래서 박주신 게 아니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공익으로 갔다고. 만약에 박원순이 새누리당 시장이었으면 그걸로 면제받았겠지. 어? 그래서 박주신 게 아니라고 맨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니야. 어디서 면제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지금 병역 포기한 새끼들,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랑 가서 조사해 이 썩을 놈들아. 어디서 지랄이야. 음모는 네 빤스 속에 있는 거고 임마. 아니면 넌 빤스 속에 그게 없어? 어디서 음모야 음모는. 이거는 정말 온 국민한테 이거 알려야 돼요. 알려서. 근데 왜 이럴까? 왜 도대체 공공기관 6개가 인정을 한, 심지어 법원 검찰까지 얼마 전에도 병무청에서 또 발표했잖아. 그죠? 병무청에서 얼마 전에 또 발표했어. 박주신 MRI가 맞다. 그런데 왜 저지랄일까요? 딱 하나야. 박원순이 무서운 거야. 쟤네들이 지금 박원순이 무서워서 저래. 지금 내년 총선 때 박원순이 새정치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박원순 바람이 불면 서울 수도권에서 지네가 이기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지랄인 거야. 그건 다른 말로 그만큼 박원순 인지도가 높다는 거겠죠. 그죠? 저렇게 괴롭힐 만큼 박원순 인지도가 높다는 거야.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저 지랄인 거야. 우리가 방심할 때가 아니야. 나는 지난번에 내가 연대, 그 다음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 병무청, 그리고 대한영상학회에서 그 검찰 처분서에 나와 있잖아. 그걸 보여줘서 더 이상 시비 안 거는 줄 알았어. 근데 아직까지 저지랄한 거야? 이 쌍놈 새끼들 진짜 아주 찾아내가지고 씨를 말려야 돼, 씨를. 돈 많은가 봐. 법정에서 보자 너. 이건 다음 이야기. 세월호 집회 참가 고등학생에게 소년원 가면 되겠다라고 협박한 검찰. 뭔 짓거리란 거냐 너네 지금. 검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법자라고 지칭하며 소년원에 가면 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고 10대 학생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고등학생 이모군은 어머니와 함께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송모 검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검사 이름도 밝혀야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담당 변호사에게 따르면 송 검사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군에게 소년원 가면 되겠네 등의 협박 발언했다. 이군과 어머니가 조사실에서 들어서자마자 송 검사는 사안이 뭔지도 모르고 왔냐,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군이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지 않겠냐고 하자 송 검사는 선처해 주려고 했는데 범법자를 구제해 줄 필요 없다. 소년원 가면 되겠네. 조사할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엄포를 놨다. 이거 검사 이름 뭐야? 이 검사 이름 뭐야? 이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돼. 이군과 김씨는 들어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조사실 밖으로 나왔다. 이군은 민중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4월 18일에 연행됐을 때 훈방 조치 시켜주고 자료도 안 남았을 거라고 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연락이 와서 다시 조사받으라고 했다면서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했던 게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검사에게 협박을 당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게 지금 박정희 시대냐? 어머니 김씨는 판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무죄라면서 첫 조사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를 앉혀놓고 소년원에 보내겠다 협박하고 범법자라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는 또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배를 우리 애가 탔을 수도 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한 게 그렇게 추궁받아야 될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치원 변호사는 민중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인 검사가 조사받으라고 불러놓고 조사는 하지 않고 훈계 협박하고 모욕을 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거 검찰청장을 잡아내야 돼 아주 그냥. 그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소년원을 보낸다면서 혐의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 의사를 비춰 미성년 피의자에게 겁을 주는 구태의연한 고압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게 진짜 이게 정부냐? 이것들이 진짜. 이군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친구들과 참석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이날 경찰은 이군을 포함 집회에 참가한 100명을 연행했다. 당시 이군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이 훈방 조치됐다. 팬 것도 아니구만. 그러다 3개월 후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군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23일 검찰은 이군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며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군을 조사했던 송 검사는 얼마 전 재판을 받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세월호 추모 집회 관련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송 검사가 같은 이유로 기소했던 권모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송 검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검사와는 직접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소년부호하겠다는 걸 오해한 것 같다. 범법자라는 말도 오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런 지금 장난하냐? 장난해? 내가 오늘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진짜.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연행된 집회 참여자들을 호송하던 경찰이 한 명의 참여자만 다른 경찰서에 유치하는 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권영국 변호사가 겪은 일입니다. 권 변호사를 조사하고 유치한 종로경찰서는 앞서 권 변호사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정연행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성지은 기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연행된 집회 참여자들을 호송하던 경찰이 한 명의 참여자만 다른 경찰서에 유치하는 일,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의 사례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를 조사하고 유치한 종로경찰서. 앞서 권 변호사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일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적 연행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연행됐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연행 당시 인도위에 있었고 경찰이 권 변호사를 특정해 연행하라고 지시한 점에서 표적 연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함께 연행된 12명의 사람들에서 홀로 떨어져 단신으로 종로경찰서에 유치됐습니다. 다른 12명의 연행자들은 각각 종암경찰서와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호송 중인 차를 세워 특정 인물만을 따로 유치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호송차에 한 7에서 8명 정도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호송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문광장으로 가다가 한번 멈췄어요. 멈춘 후에 권영국 변호사님만 따로 내려서 권영국 변호사님은 따로 종로로 가셨거든요. 종로경찰서는 이전에도 세월호 집회 등을 이유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례적인 연행 역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표적 연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노동사항과 관련된 청와대 기자회견이나 특히나 작년 올해 있었던 세월호 집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인권활동과 또 여러 발언들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종로서에 많은 소환장과 또 조사를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표적 연행했고 또 일부러 종로경찰서로 따로 연행해 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좀 의혹을 강하게 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경찰서의 이례적인 행동은 연행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밤 9시 30분경 권영국 변호사를 면회하기 위해 종로서를 찾았지만 종로서는 정문을 굳게 닫고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활동가들은 면회 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신분증까지 내보였지만 경찰서 안에서 돌아온 답은 1차 해산 명령이었습니다. 뭐야 이들은 지금? 시민들이 경찰서 민원실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냐며 항의했지만 종로서 경비계장은 이격을 명령해 경찰과 활동가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연행자들이 유치된 종암경찰서와 동작경찰서에서는 별 무리 없이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경찰서 출입을 저지하는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 시집대로 똑구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경찰과 1시간여의 대치 끝에 면회는 허락됐지만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민변 노동위 소속의 정병욱 변호사는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래는 시민들은 자유롭게 경찰서를 출입할 수 있죠. 뭐 고소장도 제출할 수 있고 당직시도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재량권 일종의 좀 남용을 한 게 아닌가. 아예 처음부터 뭐 문까지 막고 막 이런 거는 거의 뭐 진짜 70년대나 있을 듯한 민주 경찰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한편 어제 집회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루외군 얼굴에 직사해 실신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정리 집회를 진행하며 해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참가자들을 토끼몰이식으로 진압해 부상자와 연행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의 임원진과 간부들에게는 집회 다음 날인 오늘 바로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국회 앞에서 연행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구속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그래. 내가 딱 보니까, 점점 끝으로 가고 있어. 점점 끝으로 가고 있어요. 일제가 망하기 직전에 아주 극악함이 극에 달했다고. 그거 아시죠? 42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가 멸망하기 직전에 개 지랄을 떨었어. 개 지랄을 떨더니 망하더라고. 그죠? 박정희가 죽기 직전에, 총 맞아 뒤지기 전에 그렇게 개 지랄을 떨었어. 부마항쟁 일어났을 때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이 유신 헌법 만들어 놓고 74년부터
79년까지 5년 동안 개 지랄을 떨었다고. 그러더니 총 맞아 뒤진 거 아니야?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는 모습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국민 분위기가요. 예. 지금 국민들 분위기가 정말 폭동나기 일보 직전이야. 폭동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 없는 돈에 소 팔고 집 팔아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는데 취직 안 돼갖고 집에 들어앉아 있고, 그 멀쩡하고 말 잘 듣던 착한 애가 취직이 안 돼서 공무원 시험 10년 준비하다가 애가 정신이 나가버리고, 멀쩡한 애가 군대 가서, 여러분 그거 봤어요? 어떤 LA 교민이, LA에 있는 한국 교민이 저기란 거 아니야. 한국 군대에 왔어. 그러다 거기서 제대로 수막염 치료 못 받아가지고 지금 영구 장애 상태가 된 거. 없는 집 자식들, 혹은 정말로 나라를 생각했던 정말로 착한 사람들한테는 온갖 이런 불이익을 다 주고, 그러면서 있는 집 새끼들은 세상에 5년 동안 16,000명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병역을 면제받았대. 옛날에는 있는 집 새끼들이 돈으로 뇌물 주고 병역을 피했어요. 두드러기가 났네 어쨌네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외국에 있는 놈들은 외국 가서 태어났다고 그 핑계로 국적을 포기하는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들 10대 재벌이 500억, 30대 재벌이 700억을 사내 보유금이라고 쌓아놓고 있어.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그 돈 없다고 노동 유연성?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게 해달라고 법 만들어달라고 해서 박근혜가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 50%가 개빡치고 자빠졌어. 저 썩을 놈들이. 아주 나라가 지금 아니 이 정부가 말이에요. 정말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뭐 간첩 신고 누구 이런 얘기하면 북한에서 왔냐고 그런 애들, 내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북한으로 가라는 애들, 그런 신고하게? 가 신고해. 10대 재벌이 504조 원을 챙기고 있고 30대 재벌이 700조 원을 그러니까 20대까지 더 합치면 700조 원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나라의 투자는 2조밖에 안 했대. 30대 재벌이 지난 5년 동안 한 게 2조래 2조. 코딱지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어? 이런 연병? 박근혜가 지난 3년 동안 한 게 뭐야?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대기업이 중소기업 더 핏바람맞고 대기업이 노동자들 지 멋대로 자르게 하는 규제 완화하고 노동법 바꿔주고, 그거밖에 더 했어? 어떻게 경제가 나아지냐고. 그럼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냐? 있어요.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이미 옛날에 다 연구되어 있어. 뭔데? 이미 1945년부터 인류는 알고 있었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물가 인상을 반영한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온 나라가 설설 기면서 그렇게 몇백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놈들한테 올 한 해 동안 박근혜가 깎아준 세금이 8천 몇백억이라며.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는 전기요금을 쓸 때 뭐 어느 정도 이상을 쓰면 그걸 뭐라 그러지? 누진세. 우리나라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유일한 지점이 전기요금인 거 알죠? 뭐 400kg인가? 한 달에 400kg인가 이상을 쓰면 전기 많이 썼다고 누진세가 붙어.
그러면서 서민들한테 전기 아껴 쓰라고. 이명박 때는 블랙아웃? 전기가 모자라서 블랙아웃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순환 정전을 시켰잖아. 수술실에 불 꺼져갖고 사람 죽고 그랬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그 무슨 저기 산소 공급하는 거 공급기 꺼지고, 걔 지랄인데 그게 쇼였어요. 그거 알죠? 이명박 때 전기가 모자라다 그러면서 순환 정전을 시켰는데 그게 쇼였다고. 무슨 얘기냐?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발전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이명박이 저기 발전소를 2개인가 3개인가 중단을 시켰어. 정지를 시켰다고. 검토한다. 부속을 교체한다고. 그 왜 그랬나 알고 보니까 이명박이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관련 뉴스 좀 찾아봐.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그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 월성 2호기인가 고리 2호기인가 그래. 그래서 그 원전을 지어서 그 원전이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원전을 짓는 걸 다 반대를 한 거야. 그 당시에 막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돼갖고 전부 다 반대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 원전을 지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라고 전기가 모자라다 쇼를 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우리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13%밖에 안 돼.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13%밖에 안 되고요. 상업용 건물에서 쓰는 게 30%예요. 병원 의원이랑 다 합쳐서 30%밖에 안 돼. 그럼 52%를 누가 쓰느냐? 정유회사에서 써. 정유 제철회사. 제철, 정유 이런 데에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심지어 그런 회사에다가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정유회사가 한국의 전기요금 싸다고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를 짓겠다 그랬어.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이 얘기 또 처음 들어?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누진세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0몇 프로를 쓰는 정유회사를 걷는 게 아니라 13% 일반 국민에게만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해야만 무슨 계약이 성립이 돼. 그래갖고 박근혜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전 가동을 보여주기를, 왜 그 밀양에 송전탑을 밀어붙였잖아요. 밀양에 막 할머니들 막 알몸으로 버티는데 끌어내고 기어이 송전탑 짓기로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밀양 송전탑을 지어야 됐던 이유가 소위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보여주기로 한 원전을 지어서 송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한 거였어. 그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밑빠진 자원액을 내년에도 예산 1165억을 쏟아부어야 된다. 여기 기사가 나오나요? 원전 문제 찾아봐. 원전 문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때문에 뭔가 돈을 물어내야 돼. 미남용희님, 이 기사에 그 원전 얘기 나와요? 원전 얘기 나와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혈관이 터질라 그래. 밑빠진 자원에게 내년에도 1165억을 쏟아부어야 한다. 광물공사 6개 산업에 665억 암바토니 니켈 광산 손실 보전금에 운영사 대출금까지 1270억을 갚아야 하고 수익 불투명한 석유공사에도 500억을 내야 된다. 부실 투자 사례로 꼽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자원외교 사업의 유지비를 위한 비용으로 116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그 원전 얘기가 아닌데? 이거 원전 얘기 아니잖아요. 네. 이 원전 얘기, 이거 말고도 지금, 일단 원전 얘기 먼저 할게요. 원전 얘기 먼저. 예. 여기 지금 원전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이명박이가 개쇼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칙상 내년인가에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기어이 송전탑을 짓고 개지랄을 떨은 거예요. 산에다가. 그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막 밀어붙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은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 생산 가능한 전력을 다 생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원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약이 100이야.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가동되는 원전이 60밖에 안 돼. 그럼 40%는 실제로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있는 원전으로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야. 그런데 원전을 또 짓겠다고 저 지랄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저 이명박의 뻘짓거리 때문이야. 이명박의 뻘짓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천억을 지금 물어내야 되는 거야. 내가 원전 얘기 왜 했느냐? 전기요금.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요. 그 난방료가 너무 비싸. 가스값이 올라갔고 가스로 도저히 난방을 못해. 그래서 전기로 서민들이 난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 전기요금을 왕창 전기요금에다 누진세를 계속 올렸잖아.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면서 전기가 계속 올라갔잖아. 그런데 그렇게 우리 서민들한테 전기요금을 받아간 정부가 대기업에게 깎아준 전기요금이 1조 원 가까이 돼. 1조 원 가까이 돼. 대기업한테 우리 서민들한테는 악착같이 요건 아까 그 기사구나. 악착같이 누진세 걷어가는데 저 대기업들한테 깎아주는 전기요금이요 1조 원 가까이 돼요. 자 여기 이런 기사도 있네. 아랍에미리트 원전 퍼포먼스가 밀양을 덮쳤다. 자 일단 요거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사기. 제6차 전력수급계획 수요 예측 공급에서 국민 사기. 이건 뭐지? 물가 상승률 43%. 사기 엉터리 국가 정책에 이 기사 내가 지금 처음 본 기사인데요. 사기, 엉터리, 국가 정책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떠들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아마 자기들도 변명하기 어려울 거다. 무슨 얘긴가 하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국가계획 얘기다. 아마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쓰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원전을 몇 개나 지을지 어디에 지을지도 이 계획에서 다뤄진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에 한 번씩 짜게 돼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거 6차 계획이다. 2013년 2월 정부는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완전히 엉터리 계획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 수요를 예측한 다음 예측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지을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그런데 6차 전력 수립 기본 계획은 수요 예측과 공급 양쪽에서 모두 숫자 장난을 쳤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신규 원전과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은 모두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돼 밀실 협상 절대 안 돼. 뭐 이거는 이제 이명박이 전력 수급에 대해서 이제 사기를 했다는 13년 얘기고요. 예, 13년 얘기고 뭐였어?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야. 왜 순환 정전 됐던 해. 순환 정전이 됐잖아. 그 순환 정전이 쇼였다고. 그때 이 전기가 모자라다 그러면서 전력 예비율이 모자라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정전을 시켰어. 그게 2010년인가 11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동 가능한 발전소를 화력발전소 몇 개를 일부러 가동 중단을 시켰었어. 그래서 전력 예비율이 떨어졌던 거야. 그런데 그 쇼를 왜 했냐 하면 바로 원전을 짓기 위해서, 원전 쇼를 하기 위해서 그랬단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퍼포먼스가 미량을 덮쳤다. 38만 1000명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밀양 송전탑 공사에 투입된 경찰의 수다. 하루 평균 1500명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 왜 그렇게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였나? 밀양 송전탑과 신고리 3호기를 같이 봐야 된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호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북경남으로 전달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래서 한전은 공사를 재개한 2013년 10월 두 가지 이유를 댔다. 신고리 3호기 준공에 대비하고 전력난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꾼다. 내년 여름철 전력 수급은 비상대책 추진으로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며 안정적인 예비 전력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한전이 말했던 두 가지 근거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신고리 3호기가 제어 케이블 문제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직후다. 당시 주민들은 그렇다면 지금 송전탑 공사도 강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계산 밀양 송전탑 반대위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왕에 문제가 불거졌으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 한전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은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있다. 신고리 3호기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ARP 1400이다. 한전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4기를 수출하면서 오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을 시행해 안전성을 입증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의 0.25%를 자체 보상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번에 이거 물어야 되잖아. 이번에 이걸 물게 된 거예요. 이 뉴스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그 이명박 때 전기 쇼를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니까 국가를 운영한다는,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이런 짓을 했다면요, 조중동이 갈아 마셨을 거야. 조중동이 갈아 마셨을 거야. 자, 벌써 지금 5시가 돼서요. 예. 오늘 할 말은 많은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예. 자, 저기, 막판에 경제 얘기 나오니까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몰려 들어왔죠? 예. 지금 각 방에서 여러분 보셨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재벌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이 우리의 경제 상태가 나빠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다루고, 그리고 저기 박원순 시장 얘기부터 쭉 다루니까, 와, 난리도 아니야? 요 뒷부분이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하여튼 내가 아까 뭐 무슨 쇼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이 끊겼는데, 좌우지간 내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야. 오늘 방송은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길래 부드럽게 인생 상담으로, 철학의 이야기로 끝낼라 했는데, 막판에 이놈의 그냥 박원순 시장 그 가족에 대한 이 폭력이, 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화가 났어요.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관련 뉴스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나 또 볼까요? 이거 언제 뉴스지? 밑빠진 자원외교 내년에도 예산 1165억 쏟아부어야. 아까 보려다 만 뉴스. 부실 투자 사례로 꼽히는 뭐 이런 이 예산. 그래서 그 12월까지 대출금에 대한 대납 상환까지 해야 할 형편이어서 앞으로 자원외교 뒤처리에 많은 돈이 추가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재남 의원이 받은 2016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에너지 자원 특별 회계로 한국광물자원공사 665억, 한국석유공사 500억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했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최종 확정된다.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니 니켈광산, 파나마 코브레 파나 구리광산, 오스트레일리아 와이용 유연탄 탄광 개발 등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 중인 6개 자원외교 사업에 내년 3,984억의 기본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해서 665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들 사업의 실상을 보면 2011년 11월 시설이 완공된 암바토비의 경우 지속되는 손실로 이자 비용 및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고 Y용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원주민과의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지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코브레 파나마 사업은 2차례 유찰되는 등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영업손실로 인해 광물자원공사가 이미 2012년 2억 7,568만 4,860원이 아니라 달러야. 그러면 2,000억이란 얘기죠. 2,400억? 아니야 2,700억이니까 2,750에다가 하여튼 3,000억이 넘는 돈이네. 2013년에 1억 4,877만 5천 달러. 동그라미 3개야. 그러니까 1,487억 이상이야. 지난해 1억 179만 5천 달러. 이게 다 왜 달러로 얘기하냐고. 환산해서 돈으로 얘기해봐. 3년간 우리는 6천억 원가량 지급된 것이다. 하지만 매출액이 매출 원가에 못 미치는 까닭에 당분간 현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도 9월 현재 5,940만 달러가 운영비로 투입된 상태다. 광물자원공사는 운영사인 캐나다 세리사의 대출금을 대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배정받은 예산으로 손실을 다 처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세리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 한국수출입은행에 2억 7,540만 달러를 대출받을 때 지급 보증을 서줬다. 이 돈의 상환 기간이 도래해 세리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20일 당장 4,459만 7천 달러를 대신 갚아야 돼. 야! 이 정말 씨. 2016년에 대납액이 1억 1,543만 달러. 도대체 이게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이 정말 내년 석유공사는 내년 예산 500억 원을 책정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 석유 탐사에 투입될 돈이다. 이라크 상가사우루스 탐사에 상가우 사우스의 투자 탐사의 경우 당장 사업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등 석유공사 사업 역시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검찰이 암바토비 사업을 경남기업으로 인수할 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김신중 전 광물공사 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자원외교 수사는 사실상 야! 이걸 왜 마무리해? 하지만 투자 손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망도 없고 팔지도 못할 사업과 계속 적자만 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막대하다. 정부는 부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정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왜 여기에다가 그 이명박 구속수사라고 잠깐만 여러분 설마 방금 또 어떤 뉴스가 들어왔는데 에이 설마 잠깐만요. 내가 이제 뭐 추석 연휴시니까 설마 멸치 7마리 대통령 특식 받고 보니 황당. 김 스낵 멸치 스낵 약과 지급.
야, 특식을 하사한다고 온 나라를 그렇게 발칵 뒤집어 놓지. 박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이야 모든 국군 장병에게 전달한 특별 간식이 부실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23일께 추석 전까지 부사관이야 장병에게 대통령 특식을 배급하는 중인데 그동안 국방부는 명절마다 장병들에게 특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는 대통령의 하사 형식으로 추가 특식이 더 제공된 것, 특별 간식으로 김 스낵, 멸치 스낵, 약과가 지급됐다. 문제는 대통령 특식이 너무 부실. 실제한 장병은 25일 오전 전달받은 특식에 대해 멸치 스낵 10g, 밥에 뿌려 먹는 김가루 30g, 500원 등 동전 크기의 약과 10개가 한 상자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 종류가 들어있는 특식을 장병 4명이 다 나눠 먹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특식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한 봉지에 30마리가 멸치 30마리가 담겨 있어 특식으로 멸치 7마리를 먹게 된. 이런 씨발 진짜. 뭐?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크게 생색을 냈던 특식은 장병당 멸치 스낵 2.5g, 김가루 7.5g,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약과 2.5개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특식으로 공급된 멸치 스낵 한 봉지의 가격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바다원 관계자는 마트에서 1,000원대에 팔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에 사용된 멸치는 새멸이라 10g 한 봉지에 담겨있는 정확한 마리수는 잘 모르지만 30마리는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56만 장병에게 12억 원을 들여 생색을 낸 경력카드 및 추석 특식 관련 예상 중 4분의 1은 인쇄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추석 특식 보급에는 이를 제외한 8억 7천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56만 장병수를 감안하면 한 명당 1,554원 어치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과자 한 봉지 정도에 불과하며 장병들이 PX에서 자주 먹는 냉동식품을 하나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걸 그 지랄을 떨면서 홍보를 한 거야? 한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특식은 장병 개별로 지급된 게 아니고 20인 기준으로 멸치 스낵 같은 경우 5, 6봉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추석을 맞아 빙 둘러앉아 한꺼번에 뜯어놓고 같이 먹는다는 개념으로 지급된 것이기에 개별 정량으로 따지는 건 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거 추석 때 꼭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56만 장병에게 멸치 7마리 특별 하사하셨다고 널리 알려야 돼. 알지? 아우 아버지 진짜. 멸치 7마리를 주려고. 진짜. 아, 이 뉴스 언제 나온 거야? 어? 이거 아까 2시 49분에 나왔구만. 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그래요. 네, 앞으로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을 하나 지어줍시다. 세월호 7시간, 멸치 7마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은 세월호 7시간 앤 멸치 7마리.
세월호 7시간, 그리고 멸치 7마리. 세븐. 네, 우리 세븐 공주? 아니,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 정확하게, 예. 그 마리 명뚜아네트가 2010년 이명박이 받은 별명이었다면, 올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은 멸치 7마리! 네. 자, 뭐요? 7땡이 7푼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7땡이 7푼이 그러면 정확한 느낌이 없어. 박근혜 특식 멸치 7마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멸치 여왕 아니야. 그것도 물타기야. 정확하게 얘기해. 멸치 7마리. 멸치 7마리라고 정확히 얘기해. 예. 박근혜 별명. 자,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지가 지지율 50%라고 개뻥을 치다가 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말이 명투아네트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뭐 특별한 걸 잡아내지 못해서 우울하게 끝낼 뻔했는데, 예, 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장병들에 대한 특식 바꿔보니 멸치 7마리. 네, 세월호 7시간 멸치 7마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7이라는 행운의 숫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474 7자를 넣었더니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실종이 되고 지지율 50%라고 개뻥을 치면서 장병들에게 특식을 쏜다고 지랄 연병 생쇼를 하시더니만 멸치 7마리를 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사재를 털거나 뭐 청와대 예산을 털거나 그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소음 피해 보상 받을 돈 훔쳐다가 이거 절도죄야, 절도죄. 자, 되게 우울하고, 예,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게 끝날 뻔한 추석 전야, 예, 추석 연휴 전야 방송이었는데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정말 코믹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말 대단합니다. 뭐 전 장병에게 특식을 하사한다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더니 멸치 7마리. 야, 자, 우리 멸치 7마리가 추석 뒤에는 또 무슨 쇼를 할지, 이 추석 기간에는 별 사고를 안 칠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치부인 내일 모레 주일날 저녁 8시 원래대로 시사방송 1시간 반, 인생상담 1시간 반. 예, 근데 저기 명절 때는 그 친인척 다 있는데 인생상담하기가 좀 그렇겠다. 그죠? 아니야, 그래도 내 실명이 아니니까 27일날 저녁 8시부터 시사방송 1시간 반, 그 다음에 인생상담 1시간 반 해서 진행할 테니까 만약에 인생상담이 별로 안 들어오면 그날은 또 추석이고 저도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 8시부터 10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예, 2시간 정도 그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29일 화요일에는 정상 방송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예, 그 월요일 날은 제가 매주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방송이 없고요. 그 화요일 날 정규 방송 2시부터 5시까지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멸치 7마리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다! 가장 감사한 방송. 예. 자, 여러분이 자, 이거는 아니야. 망치부인님의 방송이 별별 랭킹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웃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이 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멸치 7마리에게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멸치 7마리에 정말 피나는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석 전야에 이토록 크게 웃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네, 우리 7마리 멸치덕, 예, 멸치 7마리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껏 웃으면서 개운한 마음으로 추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성은이 만극합니다. 예, 대단한 예, 큰일 하셨습니다.
특식보다 더 큰 웃음을 주신 박근혜 대통령 추석 때 사고 치지 말고 그 자기 한복만 팔아도 애들한테 멸치 14마리는 좋겠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석 때에도 망치 부인의 생방송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계속 틀어놓을 거니까요. 네, 우리 여러분 친인척들에게 망치 부인 방송을 보는 법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래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망치 부인 생방송 어떻게 보나요? 예, 다시 한번 공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 방송을 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컴퓨터로 아프리카 TV에 접속을 하세요. 아프리카 사이트에 찾아오셔서 검색창에 망치 부인을 치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앱스토어. 애플은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또 일반 안드로이드 폰, 일반 다른 아이폰이 아닌 다른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프리카 TV라는 앱이 있어요. 아프리카 TV를 검색하셔서 그걸 다운받으시고 망치 부인을 검색하시면 생방송과 살아있는 채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정보. 여러분들 중에 인구주택조사, 국민 인구조사의 대상으로 통보받으신 분들 있죠. 국민 중에 20%를 샘플로 뽑는데요. 그래서 그 국민 인구조사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는 거야. 뭐 경제적인 상황, 뭐 가족관계, 학력 뭐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샘플링으로 뽑힌 분들은요, 반드시 조사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인터넷에 접속해서 조사원들이,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번호를 준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번호를 받아서 인터넷에 그 번호를 입력하고 여러분이 이제 조사에 직접 응하시지 않으면 통장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얼굴 보면서 돈 얼마 버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국민 인구조사 대상으로 20%만, 국민 중에 20%만 선정됐대요. 그러니 그 선정되신 20%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에 응하시면 조사에 응한 사람들에게 무슨 저기도 준답니다. 뽑아가지고 뭐 경품도 준대요. 예. 무엇보다 이거 인터넷으로 조사 안 하면 통장님이 찾아와서 30분 동안 물어본대요. 예. 얼마나 괴로워.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모든 걸 낱낱이 드러내야 되니까 가능하면 국민 인구조사에 응해달라고 어떤 통장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안 그러면 통장님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생활을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알아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됐어. 이 얘기는 넘어가자.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사고 가지고 왜 정치질이야? 너는 노잼 그러면서 펜딱지는 언제 달았니? 너하고 같이 쓰는 요원이 너 몰래 펜딱지를 달았구나. 민망하지? 잔뜩 노잼 썼는데 네가 펜딱지로 나오니까 당황했겠다. 잘 가. 방송이 재미없는데 왜 보고 지랄이세요? 시간이 덤벼요. 예. 가서 재미있는 방송 많이 보세요. 영민아. 잠깐만. 이게 명절 마지막이라. 네. 노잼. 아니, 그렇게 재미없는데 왜 끝까지 봤어? 시간이 덤벼? 예. 자, 우리, 써놓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멸치 7마리 덕분에, 이번 추석은 가는 내내 즐거울 것 같아요. 널리 우리 멸치 7마리 알려주시고요. 우리 추석 연휴 끝나면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망치 부인은 여러분이 추석 연휴로 쉬고 계실 때, 혹은 뭐 놀러 가셨을 때 여전히 아프리카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27일 8시, 29일 2시 망치 부인 방송은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네,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자,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재미없었다라면 다음엔 안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벌써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향하고 계신다죠? 네. 그런데 이 추석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에 계신 분들 중에 절반 가까운 숫자가 고향으로 못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번 명절에 가족을 못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슈퍼문이 뜬답니다. 27일에 커다란 달이 뜨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새해에는 돌아오는 한 해 동안 다음 추석 때까지 우리 만나보지 못하는 친인척들이 모두 건강하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을 좀 달라고, 그리고 하루하루 견딜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족분들 만나시면 싸우지 마시고, 예, 괜히 칼부림하고 주먹 다짐하고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웃어주시고 웬만하면 들어주시고, 또 부모님들한테 박근혜가 잘못해요 이런 얘기 대놓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들릴랑 말랑 망치부인 방송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추석 연휴 나름대로 보람있게 보내시고, 그리고 쉬실 분들은 푹 쉬시고, 그리고 생방송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서방이었고요.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꿨던 꿈입니다. 선생님 비웃었던 꿈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꿈이 얼마나 어려운 꿈인지, 왜 하필 그런 꿈을 꿨는지 가끔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말 꿈같은 세상을 또 꿈꾸어 봅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또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망치부인방 시청자분들은 성공이 보장된, 가기 쉬운,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뚜벅뚜벅 갑시다. 가다가 혹시 지쳐서 잠깐 넘어지게 되면 넘어진 김에 잠깐 또 쉬어서 다시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갈 길을 갑시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 추석 연휴에 배탈 나지 마시고 슈퍼문이 뜬 27일 저녁 8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은 연휴 되세요. 아, 진짜 오늘은 뉴스가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이 방송을 안 한다 그럴까 막 그러다가 했는데 막판에 열받아가지고요. 예. 자, 이슬람 성지 사고 얘기는 그냥 하도 뉴스의 제목으로 다들 얹어놨길래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웬 무식한 인간들이 이슬람교를 믿어서 죽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죽는 숫자는 더 많어. 교회 다니면서 자살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슬람교 믿어서 죽었다는 그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좀 착하게들 살아. 착하게들. 이제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